네, 오늘 시작의 수급과 이슈 또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훈 부장,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코스닥의 질세라 코스피도 다시 4,000피를 향해서 고개를 든 하루이기도 했죠.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1조 원 넘는 강한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개별 종목 안에서 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대모비스, 두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외국인은 7거래일째, 기관은 5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던 자동차 섹터이기도 했는데요. 대표 부품주인 현대모비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본업에 대한 반등, 또 이제 신사업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첨단 사업에 대한 투자의 이 기대감이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중 현대모비스가 첫 번째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포인트를 보면 될지 이성웅 의원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현대차, 기아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연동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현대모비스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최근에 뭐 주가나 또 이제 뭐 실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뭐 미국 현지 공장에서의 관세나 또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실적은 두 번째 치더라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거의 횡보 상태에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관세에 대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봤을 때는 관세를 25%로 했을 때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그래도 우상향으로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가장 그 전에 컸었던 게 이 전기차 쪽으로의 부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대모비스 드라이브로 좀 걸었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쪽도 그렇고 뭐 현대차나 기아도 국내 쪽에서의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하향세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모비스도 이런 그 부품 쪽에서의 실적 부분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일단은 지금 본다고 했을 때 안 좋은 건 다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약간의 중장기적이지만 현대차 그룹 쪽에서의 뭐 미국 생산 쪽에서의 확대나 또 이제 글로벌 쪽의 OEM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실적으로 이제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한마디로 이제 완성차 생산 물량에 대한 부분은 지금보다는 떨어진다라고 보다도 저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 본업에 대한 반등세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제 현대모비스도 이 사업 부분을 이제 그 전동화 어떤 SDB 쪽으로의 그 방향을 좀 많이 바꾼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빨리 좀 잡히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 현대모비스의 다른 부품주들 대비해서는 이 상승 여력은 더 크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 순 매수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좋아지는 과정을 수급적으로 보여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품 실적이 좀 잡히기 시작하면 주가에도 오히려 더 기대감이 실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제는 그럼 김성훈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첨단 사업 수혜주라고 보셨는데 사실 이번 주 분위기만 봐서는 현대 오토에버 같기도 하거든요. 현대모비스도 그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오토에버를 비롯해서 모비스 같은 경우도 첨단 사업 하면은 이제 SDV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테슬라로 우리가 말하자면 오버디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무선 충전 시스템 솔루션이 지금 자동차에도 이제 이 스마트카에도 포함이 되는 반면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사실 시장에서 확장이 될 때 그것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SDV 이 시스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인데 이것이 현대모비스하고 저는 현대오토하고 같이 시행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번에 인베스트데이 때도 현대모비스도 이런 그 관련된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뭐 아다스 시스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 솔루션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인 반면 부품하고 AS 부분이 많은 반면에 향후에 이제 성장 스토리를 현대모비스도 첨단 산업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그러면은 이 캐시플로우가 여겨지고 있는 캡티브 물량 같은 경우는 이 하반기에 이 EV2라든가 기아차 비중 그리고 아이오닉 3라든가 새로운 이제 이 전기차의 신차 효과를 계속 아마도 추후에도 누릴 수가 있는 현대모비스의 마진율이 높은 전기차에 관련된 매출, 신차에 대한 매출 기대감들이 충분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이 현대모비스도 현대차 옆에 이제 메타플라스 공장에 같이 이제 공장을 세워서 연간으로 따지면은 한 30만 대 이상의 배터리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4대 부품 모듈이죠. 뭐 콕핏이라든지 아니면 샤시라든지 프론트 이런 부분에서 매출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북미 시장의 그로스 마진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가장 이제 조금 이제 우려됐던 것은 뭐냐면은 네.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좀 없잖아요. 이제 모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지분의 약 20% 갖고 있고 현대차가 이제 뭐 기아차를 갖고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에서 해결이 되려면 네. 이 정의선 회장의 모비스 지분이 좀 확보가 좀 더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현대모비스를 계속 주가를 좀 눌러서 이것을 좀 싸게 매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뭐 향간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네. 것보다는 사실 지금은 성장 스토리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분석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한 0.7배 이하 수준이고 멀티플 퍼도 선행으로 봐도 뭐 한 6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구간으로 보이고요. 고점에 대한 돌파 라인도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 관련 뉴스가 뭐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좀 본업으로 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지금 구간에서 사실 고점까지 얼마 남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전반적인 이 수급 자체가 이제는 자동차 쪽으로 많이 매기가 몰릴 것 같아서 네. 지금 30만 원대 초반에서는 저는 뭐 마음 놓고 진입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제 현대차도 할 거지만은 네.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이 될 수 있다. 예, 그것이 바로 관세에 대한 소급 효과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엔 좀 자동차에 물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신규 접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성우 의원과도 좀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기술적 자리 좀 봐주세요. 뭐 일단은 지금 거래량과 함께 지금 주가가 지금 양봉을 띄었기 때문에 뭐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37만 원 정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어떤 단기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뭐 이슈 여러 부분이 좀 있지만 이 단기적으로 좀 보면 안 되죠.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매수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오늘처럼 이제 이 거래량이 뛰면서 양봉 뛰었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좋지만 저는 약간은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보려면 주가가 좀 조정받았을 때 좀 분할 매수 전략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당장 어떤 퍼포먼스를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현대모비스도 이제 대형주고 뭐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런 좀 우상향 추세에서 주가 크게 좀 매집해서 당겨 나온다 이런 생각보다는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매개가 이제 자동차 쪽으로 순환매 관점도 언젠가 들어올 거거든요. 하지만 그 시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소프트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갑자기 이제 자동차 쪽으로 몰릴 가능성보다도 조금씩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에 매수하는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고점 32만 7천 원 충분히 넘어설 수는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전고점도 넘어설 수 있고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37만 원까지도 가능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오늘 사실 좀 양봉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을 받은 후에 매수해보자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현대차였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인 상태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정말 자동차 대표 종목 봐도 되는 걸지 두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훈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수급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는 실적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자동차에 대한 의견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현대차도 4분기 실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지금 되게 좋은 조건인데 환율 같은 경우도 지난 6월에 1,350원에서 환율이 지금 1,460원대까지 올랐는데 원래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자동차의 이 전체 매출에서 약 4천억 원씩의 이제 이 환율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의 지금 뭐 전체 실적적인 면 그리고 대외 환경적인 면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단 일단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소급 효과가 11월부터 나오더라도 지금 미국으로 이미 선적된 재고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을 이 4분기까지는 받거든요. 미리 선적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관세 영향이 받지 않는 타이밍으로 보면 원래는 내년 1월이 맞거든요. 그래서 4분기는 어찌 보면 현대차 실적으로는 아마도 지금의 주가는 선반영이 좀 돼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으로서 현대차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측 같은 경우 오늘도 이 6만 장이 벌써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납품을 이 도달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이 관세 소급 효과까지 있었지만 지금으로서 현대차는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에 활동하는 로봇인데 네. 이 보선 다이나믹스의 가치가 지금 30조 이것을 현대차가 고스란히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가치가 이제는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대차 그룹의 키는 당연히 보선 다이나믹스 갖고 있습니다. 보선 다이나믹스 상장 이후에 지금 전체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글로비스가 약 20% 갖고 있고 현대차 그룹 전반적인 법인이 약간 한 70%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분 매각과 함께 그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이 그룹주 가운데에서 현대차의 모티브로 한 그런 이 다이나믹스와의 협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고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듯이 대량 생산, 이제 로봇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해봤던 기업이 가장 이 대량 생산에 있어서도 앞선 선두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력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배당 성향도 이번에 저는 이제 10,000원으로 생각했는데 13,500원까지 배당 성향이 좀 높아질 수 있어서 지금의 가격에서 봤을 때도 이 시가 배당률로 한 6% 가까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배당주 하면은 은행주를 많이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지금 자동차 업종 배당주가 훨씬 높아요. 은행주 평균보다. 그래서 고배당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에도 현대차에 대한 그리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배당 매력도가 제일 높다고 하는 쪽은 저는 이 자동차 업종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단점보다는 좀 장점이 부각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웅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수급이 들어왔는데 좀 꾸준히 들어와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수급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은 그냥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봐도 앞서서 현대모비스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현대차가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막 무슨 최대 실적 했는데 주가는 잘 안 올라갔던 그런 네. 모습 보여주었는데 근데 이제 뭐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타이틀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연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그 작년 실적 대비해서 올해는 작년에 14조까지 영업이익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5조 이상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이제 떨어지는 구조기 때문에 뭐 실적이 뭐 최대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현대차에 물론 이제 어떤 기업
뭐 현대차가 대기업인 만큼 뭐 정말 뭐 어떤 기업이 뭐 최대 실적 뭐 100억 영업이익이 100억 올라와서 최대 실적 그건 비교는 안 되죠. 근데 현대차가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15조, 14조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에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15조, 14조 연간으로 이 조 단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만큼 이제 현대차에 대한 약간의 좀 외부적인 그런 시선이 외국인들은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둘씩 이제 바뀌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관세 세율이나 15% 낸다고 15%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만 제외 15%가 아니라 25%를 매겼을 때도 본다고 했을 때 내년 영업이익은 충분히 13조 이상까지도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경쟁 기업들이 만약 15% 그러니까 경쟁 기업을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의 어떤 기업 일본의 이 자동차 기업들을 볼 수 있겠는데 네. 15%를 로 내린다고 한다면은 다른 이제 그 중소 이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현대차나 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멀리 보면서 쉽게 가격을 올리진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미국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좀 관세가 내렸을 때 현대차가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좀 악재들이 하나둘씩 슬로우로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현대차의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우리나라에서 주도주로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아까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주셨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른 게 많이 없는 편이라서 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도 괜찮고 그리고 현대차의 저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12월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배당이거든요. 배당금인데 지금 현재 뭐 배당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주주 환원율로 봤을 때도 거의 35%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배당 매력이 있는 이 종목들을 찾았을 때도 저는 현대차는 일반적인 은행 어떤 금융 지주사들 대비해서도 충분히 매력 가치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건 번외 얘기지만은 현대차 뭐 지금 현재 시기 때 현대차도 좋지만 현대차 우선주도 저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현대차도 좋지만 현대차 EUB가 특히 좀 배당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배당 매력을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로의 관심도 유효할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요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규 접근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왠지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좀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세요? 뭐 1차는 당연히 이제 뭐 전고점이 30만 원인데 이거는 그냥 아주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뭐 높게 잡는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30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20%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동안에 코스피 시장의 성장률, 이 상승률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배제가 된 만큼 아마 상승률에 어느 정도 할인율을 일부 적용하겠지만은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좀 더 우리가 열어놓고 보자. 상방향을 열어놓고 보자. 그래서 저는 한 35만 원까지도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또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슈본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오션, 두 번째는 IT캠입니다. 먼저 하나오션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3,700억 원 규모의 원유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다고 오늘 뉴스를 냈죠. 조정 중인 조선주이기도 한데 지금 구간에서 관심 가져도 되는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요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의 주가 수준은 매력적인 주가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이 사실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계속 내려서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하나오션 이제 시작이다.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길 바라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연초 대비해서 하나오션은 거의 뭐 180% 이상까지 좀 올랐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0월 달부터 시작된 조정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그냥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도 판단을 되는 상황이고요.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 두 달 동안은 이 주가를 어지럽히는 이슈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 산업은행 쪽에서 지분 매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 구조가 좀 재편을 하면서 이제 하나 쪽에서의 해상풍력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받으면서 이 유상증자를 또 하나 이런 부분에 이제 우려감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컸던 게 이 조선보다 저는 그거 같아요. 하나오션의 어떤 방산에 대한 좀 매력이 좀 더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이 올해 주가를 좀 올렸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폴란드 쪽에서의 잠수함 수주나 또 해외 쪽에서의 잠수함 수주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으로 이제 하나오션의 주가를 좀 많이 올렸던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확정돼서 뭐 이게 뭐 수주 뭐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망적인 차익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2024년 흑자 전환한 이후에 이익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속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제 고성가, 그러니까 그 성과가 많이 그 마진이 많이 남는 고성가에 대한 물량 부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마진이 많이 남지 않은 중조성가가 아직 재고가 빠르게 이제 그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이 좀 안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고성가 쪽으로의 이 확대에 대한 부분이 약간 더딘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고성가 수주 물량에 대한 부분은 내년부터 좀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적에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실적주로서는 저는 하나오션은 다시 한번 좀 재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확정이라기보다도 이제 폴란드 쪽이나 이제 미국 쪽의 잠수함이나 여러 부분에 수주를 받냐 안 받냐가 아니라 그런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 항상 상존해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잠수함 쪽에서의 글로벌 이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오션은 주가에 대한 관심은 실적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탕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하나오션은 다시 한번 이 올해 그런 영광은 누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실적주로 봐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성훈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확실히 자리가 이제는 좀 매력도가 높아졌죠. 네, 뭐 121선까지 굉장히 예상보다 많이 늘렸거든요. 고가로 보자면은 지금 15만 원에서 10만 원대니까 다른 것보다 정말 가격은 메리트가 굉장히 많다. 뭐 하지만은 사실 지금 조선주의 수급 유입이 네. 굉장히 좀 과거보다는 굉장한 피로감이 좀 느껴지는 때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이제 조방원에서 조금 이탈을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맞아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이슈나 모멘텀이 하나가 좀 터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이 VLCC 두 척 수주 정도 갖고는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좀 밋밋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 지금으로서 제가 그러면은 뭐 좀 강력하게 그런 모멘텀이 뭐냐라고 저한테 여쭤본다면 어찌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장이 좀 종식이 돼서 북극 항로가 좀 개방이 돼서 네. 쉐빙선의 수주가 막 터지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LNG 발주가 내년에 뭐 우리가 예상했던 뭐 80적 이상이 막 터지거나 이런 게 나와야지 이 전에 15만 원의 고점을 좀 강하게 뚫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우리가 뭐 되게 지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주잔고가 얼마다. 지금 매출이 뭐 9조인데 수주잔고 27조니까 뭐 3년치. 이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진부한, 네. 뭐 어찌 보면은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지루한 소리 말고 좀 더 새로운 거를 갖다 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은 그래도 실적 발표 때마다 우리한테 실망감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탄탄한 수주잔고로 바탕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금방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모멘텀들이
연초에 이제 터지는지를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수급이 좀 붙는다면 지금 10만 원대에서는 저는 한 목표주가 너무 높게 잡지 말고 한 20% 정도대, 12만 원 정도대까지 이 위에 상단인 저항대까지는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주들에게는 조금 더 강한 도파민이 필요한 구간이지 않나 좀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래도 지금 10만 원대 구간에 있기 때문에 12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반등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이성훈 영화도 좀 기술적 요 자리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그래도 122선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 답답할 것 같긴 한데 신규 진입하기에는 그래도 매력적인 자리인 건가요? 저 신규 진입은 저는 괜찮다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하나오션 아까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미국의 그런 그 핵 잠수함이나 여러 이슈, 뭐 수주 이런 부분은 좀 진부한 건 맞지만 그거 외에 새롭게 또 이제 이슈가 나올 만한 것도 글쎄요, 이미 좀 시장에서는 좀 많이 노출이 좀 돼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의 그 더 실적에 대한 흑자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점수를 더 줘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신규에 대한 매수 관점을 한 번 더 짚을 수 있지 않냐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2달 동안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싸게 산다라는 좀 개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들어가서 또 단기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한다는 것보다도 조금씩 사두는 그런 전략도 신규 접근자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자리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IT캠이었죠. 신규 상장주인 만큼 주요 주주의 지분 블록들이 이뤄지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봐도 되는 걸지 두 분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지금보다는 미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비슷하게 오버행보다는 기대감이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장주이다 보니까 좀 미래 가치에 더 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또 기업 설명회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먼저 김성훈 의원부터 포인트 짚어주시죠. 결국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오버행 이슈가 좀 발목을 잡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발목을 잡는 거에 더 큰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 단기간의 리스크는 좀 감내를 하면서 우리가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어찌 보면은 IT캠을 얘기할 때 네. 우리가 펩트론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은 이제 펀더멘탈을 약간은 훼손시킨 이벤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기술평가 계약을 한 10개월 정도 연장을 한다. 그것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일라일리아 계약이 이제 우리가 계약을 이제 뭐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 계약 연장 이슈는 과거 이제 한 달 전에부터도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것이 이제 공시적으로 공시화 됐을 때 투자자들한테는 뭔가 이제 새로운 이슈 마냥 그렇게 터졌었는데, 저는 일단 뭐 이 펩트론 같은 경우하고 IT캠을 이제 딱 놓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펩트론은 스마트 데포라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갖춰져 있고, 이 IT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를 납품하지만은 사실 시가총액에 대비해서는 지금 한 5천억 수준 정도이고, 그런 5천억 수준의 정도가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밸류가 부담이 있느냐 그렇게 저한테 여쭤본다면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일라일리가 출시한 이 비만 치료제의 캐파의 성장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IT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국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 멀티플의 재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라일리의 이런 밸류체인에 이제 속했다는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부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이 오클러스 제2로 사모펀드 쪽이죠. 이쪽에서 물량이 한 7% 정도 이제 지분 엑시트가 남아 있는데, 그 물량을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조정을 일부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담아보는 전략, 담으면서 그 물량을 조금씩 우리가 소화하면서
이해해 나가는 과정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어찌 보면 제가 이제 펩트론이 사실 시총이 워낙에 지금 사실 바닥에서 보면은 펩트론이 막 40배, 50배까지 갔거든요. 이렇게 네. 좀 주가가 많이 밸류가 커졌어요. 근데 IT캠이나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G2G 바이오나 시가총액 1조 이하 정도에서 일라이 릴리의 밸류 체인의 모멘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길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버블이다라고 진행시킬 만한 그런 요소는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성훈 의원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실적으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의 원래 IT캠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나 이쪽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소재의 화합물을 이제 저도 납품하는. 케밀에서 그런 줄 네.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가가 오르는 부분은 이 본업은 아니죠. 지금 현재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의 이 IT캠이 원료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진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 원료 공급이라는 모멘텀이 좀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본업에서 구조적 변화 또 이제 이게 뭐 시장 트렌드와 맞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주가가 오르는 부분은 그 다음에 뭐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스토리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에 대한 그 어떤 이 구조에 대한 말씀드렸다시피 본업에서 이제 구조적인 이 원료 의약품 쪽으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잘 이제 변화가 잘 진행되는지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도 생산 능력은 계속해서 지금 이 비만 치료제는 확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료 의약품도 뭐 품귀 현상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IT캠이 이 공급사에 대해서 장기 계약을 좀 할 수 있는 또 위치에 좀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 또 이제 어떤 그와 같이 중간 다른 비만 치료가 아니라 중간 그 다른 의약품 쪽으로의 사업 포트가 좀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실적이 언제 그냥 그 흑자 전환하고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스토리는 정말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본업 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반등 부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맞아 떨어지는지를 정말 차근차근 한번 지켜봐야 되고 지금 현재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신빙성이 좀 있어지면은 네. 그때 매수해도 늦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훈 의원과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릴리앙 모멘텀에 비해서 정말 아직은 밸류 부담이 좀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시총 지금 5,6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시총 어디까지 지켜보세요? 뭐 너무 이제 높게 잡으면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나중에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1조까지는 바라보고 그렇지만 이게 뭐 단기적으로 빨리 뭐 1조를 도달한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이 오보잉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차트상으로는 음봉 이제 좀 길게 나왔다가 오후장에 밑꼬리를 달면서 그러한 낙폭을 좀 빠르게 만회를 했거든요. 그 이슈가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라이 릴리가 한국에 대한 거점을 이제 이 원료 의약품 쪽 거점을 좀 마련하면서 그것에 대한 수혜주로서 IT캠이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더 부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향후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지케어텍, 두 번째는 칩셋미디어입니다. 먼저 이지케어텍부터 내용 확인해 볼게요. 사우디 민간병원에 병원 정보 시스템을 수출하겠다란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달부터 좀 강했던 의료 AI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개별 모멘텀을 어느 정도로 파악해야 될지 첫 번째 모멘텀 부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일단은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이 이제 확실해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저는 의료 AI 테마 대비해서 좀 부족한 수급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성웅 요원의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지케어텍이 어떤 회사냐면 이제 의료 정보 시스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합적인 의료 쪽에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ERP도 그렇고 뭐 진료 검사, 영상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지금 파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만큼 이제 이 사업 분야 자체도 독특하고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수익 구조도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지케어텍이 약간 좀 숨어 있는 이런 좀 의료 쪽도 AI 쪽과 겹친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제2의 로킷 헬스케어인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제 이지케어텍이 실적이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 대형 의료 병원이나 이쪽에서의 그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도 이 HIS라는 의료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큰 병원에서 대규모 수주를 받아서 이 수주를 받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 어떤 제품을 파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은 이런 실적에 대한 그 급격한 상승도 좋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정보 시스템 HIS로서 실적으로 전환되는 걸 이제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저는 점수를 더 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많이 맞죠. AI 쪽과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HIS가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AI 진단이나 의료 데이터 사업에도 데이터 사업에서도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 주가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올해는 좀 못했다라고 좀 많이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급격한 상승, 뭐 이런 부분은 한마디로 이제 대형 수주 쪽으로 하면서 실적이 잡히는데 그 실적 변동성이 심해지는 그런 좀 기복이 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케어텍의 그런 실적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못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지케어텍은 그래도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매수 관점을 한번 지금쯤은 다시 한번 재평가 관점에서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실적 변동성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볼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한다면 가격선 목표가를 좀 어디까지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좀 관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좀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한다면은 좀 연말까지 본다면 저는 충분히 18,000원 이상까지는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가격을 어떻게 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이 실적의 변동성처럼 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인내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지케어텍은 좀 접근하는 방향성을 단기로 해서 어떤 18,000원 쪽으로 됐을 때에 좀 빨리 나오는 관점도 좋고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도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담아두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모멘텀 후보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칩스앤미디어였죠. 차세대 커스텀 MPU를 공개하면서 거래량도 급증한 하루였습니다. 이 신기술 모멘텀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성웅 요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전 숨어있는 AI 기대해 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센스 및 로얄티의 이 이중 수익 구조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IP 쪽에서 꽤 핫했던 종목인데 올해 생각보다 너무 주목을 못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그 수익화되면서 다시 주목받을 만한 구간에 온 걸까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뭐 HBM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공정 관련주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소부장 쪽에서 좀 제외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 글로벌 선두 기업 시놉시스에 20억 달러의 이 지분 투자를 하면서 오늘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많이 못 갔던
이 디자이너스 쪽에 칩셋 미디어까지 이제 반등을 줬는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AI 칩 이 설계 이런 것이 이제 복잡성이 폭증이 되면서 밸류체인의 무게 중심이 원래는 그동안의 제조, 조립에서 이제는 설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인프라 시장에서 본다면 엔비디아가 지금 그 시놉시스를 지분 투자했거든요. 그 부분이 수집 통합의 구조에서는 이제 수평 확장의 구조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금으로서 설계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새로운 또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라이센스하고 로얄티의 이중 구조의 수익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원래 이제 3분기 잡히는 게 조금 감소했거든요. 그는 일시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지금은 계약 건수가 한 8건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제 좀 미뤄진 일부분이 좀 미뤄졌기 때문에 아마도 3분기 실적보다는 뭐 4분기나 내년 실적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로얄티 계속적으로 받는 로얄티 수익이 있습니다. IP 기업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 차스텍 커스텀 신경만 처리 쪽에서는 칩셋 미디어가 실적 부분으로 보나 향후의 전망성으로 보나 재무 펀더멘탈도 굉장히 좀 이 견고한 종목 중에 아마 탑픽으로서 선정이 될 만한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차트를 보면은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횡보를 하고 고개를 조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아직까지는 이게 뭐 매수 타이밍이다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에 이제 박스권이었던 그 가격대를 한 번은 돌파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랠리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2만 원대 가격대까지 반등을 한번 주는지 여부 지켜보시고 그때 이제 반등을 여기를 준다면은 한번 쫓아갈 수 있을 만한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묻기는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기보다는 2만 원대를 뚫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멘텀 본부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세워봤고요. 종목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성웅 의원이 지난 시간에 매수했던 솔브레인이요. 일주일 새 수익률 20% 달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익률 극대화해볼 만한 자리 맞겠죠? 그렇죠. 뭐 지금 솔브레인의 그런 소재 쪽이 아니라 저는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업황이 좀 이번 주 지난주도 그렇지만 좀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AI 쪽 지금 인프라 구축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화두이기 때문에 이 낸드 플래시 쪽 같은 이제 범용에 대한 이제 공급 부족이 지금 얘기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낸드 쪽에서 시가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평가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주가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생각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그 추천한 이유가 이 낸드 그 메모리 쪽에서의 이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탑픽인데 이상하게 이 반도체 쪽은 장비와 이 장비 쪽에서의 기업들은 많이 부각을 받는데 이 소재 쪽 기업들은 부각을 많이 못 받은 느낌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은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도 소재 쪽에서의 기업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구조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이 소부장 쪽은 계속해서 저는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까지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솔브레인과 같은 이제 많이 좀 빠져 있는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조금씩 담아두는 전략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은 목표가 도달했더라도 저는 이 계속 보유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쪽은 아직도 목마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목표가 어디까지 올려볼까요? 뭐 일단은 한 번 더 점프를 한 번 더 해보면은 올해 그 최고가가 30만 5천 원이거든요. 여기서 한 10% 정도만 좀 잡으면은 33만 원까지도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약간 뭐 신규 접근도 괜찮지만은 저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좀 이제 꾸준하게 좀 오늘 좀 주가가 좀 조정받았다고 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좀 보유하는 그런 좀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33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하셨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말고 조금 더 묵직하게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의 종목도 오늘의 핫 종목이기도 했어요. 이 현대오토웨버가 또 애프터마켓에서 더 양봉을 키우더라고요.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뭐 일단 제가 예상했던 가격들 좀 빨리 와서 생각보다 좀 무겁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몸집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이슈거든요. 어찌 보면 현대차 그룹 가운데에서 클로봇과 함께 이 로봇과 관련 연관된 가장 연관성이 큰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지금 이 로봇 공장의 건설 29년까지 이 아틀란티스를 3만 대를 도입하겠다. 거기에서 관제탑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현대 오토웨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 현대 이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많죠. 뭐 ERP 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사업도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SDV,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이 시스템의 모비스와 함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도달했을 때 그런 AI 허브 센터에서 그런 SI, 이 서비스 인프라의 통합 부분을 담당하는 현대 오토웨버의 강점이 지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서 저는 그래도 한 26만 원까지는 업사이드 보고 한번 투자를 계속 진행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 26만 원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씩 들어볼게요. 먼저 이성훈 의원부터 하나 짚어주시죠. 저는 삼연식품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많이 빠지고 오늘도 네. 많이 빠졌는데 이 삼연식품에 대한 그 실적이나 전망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끝물이냐라고 막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거는 2023년에도 그랬고 그때 2023년에는 주가가 뭐 진짜 20만 원 이하였고 2024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뭐 65만 원 그랬지만 그때도 주가 많이 올라서 삼양식품의 주가는 이제 피크다 했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 133만 원까지 갔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삼양식품은 결국은 실적인 것 같아요. 지금 11월 달에 그 라면 수출이 좀 예상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이틀 동안 좀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4분기 때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지금 1,600억 이상까지도 지금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의 그 가격 인상이나 이런 효과가 잘 반영되면서 실적을 또 그렇게 갱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안전하게 실적주로 그러니까 순수한 실적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최근에 이틀 동안 하락을 좀 포트에 좀 담아두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50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2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젠 김성훈 의원의 종목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큐렉소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로봇주 중에서 흑자가 계속 진행되는 기업이 몇 안 되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린 뭐 SPG라든가 고영 그리고 또 하나가 큐렉소인데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9억 정도 3분기 흑자를 시현했습니다. 의료용 로봇 중에서 수술용 이제 이 로봇 다관절 로봇에서 그 무릎의 인공관절을 좀 미세하게 수술을 해주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절상용 이제 수수용 로봇도 지금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미국, 캐나다, 일본 지금 다양하게 이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작년에 인도에서 이제 매출을 올렸을 때 잠깐 이제 매출이 부진했던 이유가 인도의 파트너사에서 가짜 이제 상품을 동일한 거를 좀 내놨었거든요. 그 이슈가 있어서 잠깐 주가가 좀 한번 하락을 했다가 이제 그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큐비스 조인트라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 미국 이제 FDA 신청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허가가 완료가 됐을 때 미국 시장 진출이 워낙에 지금 의료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큐렉소는 이미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거기서 로봇주들에서 관심 있는 쪽이 고용도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인 게 로봇인 기업이 벌써 흑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이런 부분에서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서 큐렉소 같은 경우도 흑자에 대한 빠른 이제 이 펀더멘탈의 개선이 지금의 주가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아마도 제2의 고용을 하면은 저는 이제 큐렉소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큐렉소를 말씀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전에 고점 저항대 라인이었던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비스 조인트비 FDA 허가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요원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